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독해의 기초, 어휘 읽기하고 문장 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읽기, 문장 읽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그냥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2등급 이하 학생들은 실제로 문장을 제대로 읽는 적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운 좋게들 그렇게 잘 푸는데 그거를 이 문장 읽기나 어휘 읽기를 더 정확하게 한다면 더 정확한 독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2022학년도 수능 문제였었고요. 되게 어려웠던 문제, 용암 수능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어려웠던 글이 되겠습니다. 요 지금 마더텅 책인데요. 마더텅 책에서도 지금 18분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히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자, 여기 제가 써놨어요 미리. 자, 보시면 어떻게 한다? 어휘, 이 펜이 이게 안 맞네, 그죠? 색깔 바꾸겠습니다. 자, 어휘를 느껴가면서 읽자. 자, 어휘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아예 모르지는 않아요. 아예 모르는 건 아니고 조금 그 정확한 뜻은 모른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사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뜻 이런 것은 이제 몰라도 되고요. 그죠? 몰라도 되고. 자, 일단은 중요한 것은 가장 대표적인 뜻만 그것만이라도 챙긴다면 훨씬 더 부드러운 독해,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의 의미를 새기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어휘가 모여서 뭐가 된다? 바로 문장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어휘 처리해서 어휘를 잘 처리해가지고 문장을 읽어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어떻게 그 문장의 의미를 새겨본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언어로 좀 바꿔보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소화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편한 말,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은어 같은 거 써도 되고요. 그죠? 혼자 있을 때는 욕설을 써도 되고 이해를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나의 언어로 바꿔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운 지문을 일부 함께 볼 텐데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립, 반정립, 종합, 자, 전혀 와닿지 않는 소리 3개가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정립이라는 말 평소에 쓰시나요? 잘 안 씁니다. 반정립? 잘 안 쓰죠. 그죠? 근데 종합은 어때요? 종합은 쓰죠. 그죠? 종합 설비, 종합적으로 생각해봤다. 이런 말 쓰지 않아요? 그럼 종합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충 성격이 다른 것들 또는 성격이 유사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뭉쳐봤다?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참 모르겠는 이 정립하고 반정립 얘네들도 있는데, 자, 얘네들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자, 일단 단어가 2개가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죠. 그죠? 정립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유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바로 공통점과 차이점, 그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써 있어요? 정립, 반정립. 자, 그러니까 얘는 정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라고 써 있다? 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차이점이 바로 반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서로 유사관계 아니면 상반관계? 그렇습니다. 자, 상반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군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정립이라는 애하고 반정립이라는 애는 서로 상반되는 존재, 서로 완전히 반대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립하고 반정립이 있는데 또 종합도 하라는 모양이구나. 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장이 나왔는데, 어려운 단어들이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내팽개치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가버리면 안 돼요. 뒤에서 설명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은 자꾸 뒤로 내용을 미룹니다. 이해를 미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어휘를 분석을 해서 뭘 봐야 된다? 그 관계를 보시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문장 보도록 하죠.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자, EBS 수능 특강에서 연계가 된 글인데 또 EBS 안 본 학생들은 또 변증법 처음 봤다고 그러는 학생들도 꽤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 문장만 가지고는 변증법이 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네. 자,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앞에 있는 문장이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요런 식으로 되는 게 변증법이구나. 요 정도만 알고 있겠죠. 그죠? 그냥 물론 그런 것도 처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문장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문장을 그냥 이렇게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영어를 읽을 땐 어때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갖고서는 뭐 단어도 많이 외우고 한 3,000단어 외웠어요. 이렇게 해갖고서는 지문을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영어 단어 막 챙기고 그죠? 문법적인 거 막 챙기고 분사 구문이다 뭐 그죠? 뭐 온갖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가잖아요. 그죠? 그런 꼼꼼함에 한 3분의 1 정도만 투자를 하셔도 국어 지문 읽는 거는 그 때깔이 굉장히 좋아진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정립, 반정립, 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 그러면 논리적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구조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생긴 거냐? 바로 변증법은 요렇게 생긴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더 가봅시다. 자,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해겔이 거명된다. 자, 그러면은 변증법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자, 누구냐? 바로 해겔 씨. 그죠? 자,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수능 지문에서 사람 이름이 나왔다. 사람 이름이 나왔다면 무조건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엄청 중요합니다. 뭐 특히 철학 지문에서는 이 사람들의 생각 가지고서는 뭔가를 갖다가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눈여겨 보시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어떤 주장을 했는가, 요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 볼까요?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새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변증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자, 위에서 우리가 변증법 뭔지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문장에서 사용되는 어휘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휘 처리를 하도록 해보죠. 자, 대등한 위상을 지닌다. 그러면 위상이라는 게 뭐예요? 위상. 어떤 위치 같은 거겠죠. 그죠? 자, 게다가 대등하다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뭐야? 대등한 위상이라는 거는 다른 것들끼리 서로 이렇게 단계나 뭔 차이가 있는 게 아니야. 그죠?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어떻다? 대등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똑같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새 범주의 병렬이 아니다. 범주가 뭘까요? 범주는 범위랑 같은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짠짠. 자, 새 범주의 병렬이 아니다. 그럼 병렬은 또 뭐야? 병렬은 나란히 연결하다. 왜 우리 그 중학생 때 전구의 병렬, 연결, 직렬, 연결 배웠었잖아요. 자, 그 병렬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새 범주의 병렬이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대등한 애들이 아니군요. 그죠? 자, 그럼 뭔데? 대립적인 두 범주가. 그러면은 서로 상반되는, 그지? 동그라미랑 X라고 봅시다. 자, 이렇게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 특징으로 한다. 와,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워? 자, 왜 이렇게 어려워? 어휘 처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 뭐라고 써있게요? 자, 조화로운 통일. 자, 그러면 서로 어때?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를 이룬답니다. 자, 그러면은 A하고 B가 있는데 서로 반대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들 어떻게? 종합적으로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그러면 얘랑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네. 그죠? 자,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 그러면 수렴적이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도 상향성은 알죠. 그죠? 자, 그러면 A, B 두 개 있었는데 얘네들이 조화를 이룬대. 그래가지고 상향은 어느 쪽이에요? 위쪽이죠. 그래서 위쪽으로 뭔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장 지금 요 변증법을 정의하고 있는 이 문장 있잖아요. 자, 이 문장을 갖다가 위에 있는 뭐랑 연결시키냐 하면은 바로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슉. 이게 아이패드가 이어서 참 편합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 어떤 거? 자, 요거. 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읽어봤던 요거가 같은 것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보시면 어떻게 돼 있게요? 자, 아까 정립, 반정립. 그래서 정하고 반이잖아요. 서로 반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대립적인 두 범주. 그렇죠. 대립적인 두 범주가 종화로운 통일. 그럼 여기서 위에서는 뭐야? 종합이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 근데 얘네들은 방향은 어느 쪽이다? 이렇게 옆으로 간다? 아니고 어떻게 간다? 바로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머리를 좀 더 쓰신다면 정이 있고 반이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게 합이구나. 근데 얘네들끼리는 서로 뭐 한다? 통일을 이루는구나. 조화롭게. 그죠? 자, 이렇게 됐다는 거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말입니다. 자, 이게 그냥 이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읽고 있어요. 이러면은 영원히 이 내용을 모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어휘를 따졌잖아요. 그리고 어휘와의 관계를 따졌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있는 그대로 단어들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요렇게 그리고 막 이상하게 무슨 병렬 뭐 위상 이런 말이 정확하게 딱 와닿지 않아도, 그죠? 또 범주 이런 말이 정확하게 와닿지 않아도 지금 옆에 있는 단어들만 가지고도 그 뜻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 어휘 학습까지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문장을 하나하나 따지는 연습을 해가지고 온전히 이해를 해서 글을 읽고 나서 또 문제를 풀어서 잘 맞춘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 나도 국어 어려운 것 좀 할만한데, 풀만한데, 읽을만한데, 이렇게 이해가 되면은 아주 그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한 문장 한 문장 이어가고 또 앞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그 다음 문장 이렇게 연결 짓고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또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를 또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어려운 글을 정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특별히 뭐 공부를 잘하고 무슨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지 이 글에서 해야 할 일들. 문장을 읽을 때 어휘 체크하고 어휘의 의미 파악하고 그래서 어쨌다는 건지 파악하고 말 그대로 문장을 이해하고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문장. 자, 이 문장 안 했습니다. 아직. 어디 해석에 여기죠. 자, 해결액에서 변증법 논증의 방식의 힘을 넘어 뭐 논증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건데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 논증의 방식의 힘을 넘어서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그럼 뭐예요? 그 대상이 있는데 논증 대상이 있는데 걔가 존재하는 방식이기도 하대. 뭐 그렇대요. 즉 부연 설명이죠.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 세계는 우리 월드고 근원적은 기본이고 원리적인 거죠. 자, 그리고 질서는 뭐예요? 어느 정도 그 기본 시스템, 기본 어떤 그런 그 움직임, 뭐 이렇게 뭐 말 그대로 질서죠. 자, 이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 그러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의 구조. 그리고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에서 시간 플러스 공간의 적으로 현실에서 드러나는 방식. 그냥 지금 여기 드러나는 방식이죠. 자, 그 방식도 변증법적이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세상 만사가 전부 다 변증법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 그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그럼 어떻게? 무슨 책? 여기서 말하는 책은 뭐겠어요? 당연히 요게 되겠죠. 왜냐면 모든 게 다 변증법이라며. 그럼 뭐 당연히 이념과 현실도 같은 체계를 이루겠죠. 자,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 뭐 이것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모든 게 다 변증법이라고 하니까 변증법으로. 그러면 더 우리가 세련되게 읽으면 어떻게 해야 돼? 위에 가서 정립, 반정립, 종합식으로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서로 반대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통일을 이뤄서 새로운 뭔가가 된다고,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자, 이런 식으로 딱 이해를 해주면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변증법이 뭔지 파악했기 때문에 요 뒤에 나오는 변증법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할 때 바로 갖다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문이 어렵다, 힘들다, 모르겠다 하고 앉아 있는 것은 전부 다 요 첫 번째 문단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어디 있다고요? 어휘에 있다고요. 그죠? 어휘와 문장에 있다. 예,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다 하려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문제풀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요 지문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